어제 우리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양시장 상승 마감했지만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키워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어제장 올라도 오른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언제쯤 박스권의 부진한 흐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의 숨은 힌트 찾아가시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을 했지만 2,600선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0.47% 상승, 2,582.2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53% 올라 880선을 바라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외국인이 141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2,30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개인은 2,244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1,058억 원, 기관이 565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1,487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10전 오른 1,306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마감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12% 올라서 종가 72,400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8% 올라 56만 4천원, SK하이닉스가 약보합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4% 올라 76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6위에서 10위권에서는 기아와 포스코홀딩스 각각 2% 넘게 올랐습니다. 기아가 2.52% 올라 8만 5,500원, 포스코홀딩스가 2.04% 올라 40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전 거래일 대비 0.57% 하락해서 26만 1,500원에 장을 마친 반면 에코프로가 0.4% 올라 76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7% 상승했고요. HLB가 2.41%, 셀트리온 제약이 0.62% 상승하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한편 JYP엔터는 1%가량 하락하며 1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상승한 업종들은 주로 뉴스 플로우에 반응을 해서 올랐습니다. 건설과 건축 제품,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전기차 주도로 자동차 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기술 업종이 급등을 했는데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후지필름과 개발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을 공식 인증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보시면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장 건강관리 업종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루닛이 21.24% 급등을 했습니다. 종가는 17만 2,400원. 비스토스가 상한가를 경신했는데요. 마감가 3,025원이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11.26% 올라 5,930원, 셀바스 헬스케어가 6.82% 강세로 7,200원, 이지케어텍이 8.72% 올라 2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이날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업종이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서 아직 상승 랠리의 시작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의 전망을 밝은데요.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증시 추가 랠리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수출 경기 개선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 주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관련해서는 5월에 산업 활동 동향 중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 재고의 감소 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반기 수출 경기와 관련해선 다음 달 1일에 발표되는 6월 수출입 동향 결과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반도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2분기보다 급등하며 뚜렷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언제 매수를 해야 할까요?
최근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대거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 규모만 11조 4,054억 원.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9조 4,06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꾸준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실적 회복을 기대하며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키움증권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그리고 현대차가 7만 8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대거 올렸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연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고점이 7만 2,700원인데 어제장 보시면 마감가 7만 2,4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달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관련주 이슈 전해드립니다.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같은 OEM 기업들이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30.14%나 뛰었고요. 한세실업도 15.71%나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재고 감축으로 안 좋았던 의류 업황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란 전망 덕분입니다. 특히 나이키와 룰루레몬 같은 글로벌 주요 의류 회사들의 재고 정상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이 OEM 기업들의 수주도 3분기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하반기 영업이익이 각각 5.2%, 1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증권은 영원무역의 목표 주가를 8만 6천 원으로 8% 상향했고 한세실업 목표 주가 2만 4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일장 영원무역 0.34% 올라 5만 8,500원에 한세실업이 강보합으로 18,41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정리하고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럼 화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